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오늘은 댓글부터 읽고 한번 차이나 전기차 오늘 해드릴 내용 많거든요. 지금 뭐 미국 주식이 또 폭락한 이유도 있고요. 그 여파로 차이나 전기차도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샤오미가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일단은 제 구독자님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버님 늘 구독 중인 애청자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상하이 다녀오면서 느낀 점 올려요. 늘 중국 전기차 말로만 청취하다가 눈으로 보고 오니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착잡하네요. 그렇죠. 저도 아무리 제가 명예 중국인, 뭐 명예 조선족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한국인인데 한국이 잘 되길 바라지 않겠어요? 하지만 또 바람과 현실은 다른 거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착잡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제차 제외하고 거의 100% 정도로 다 전기차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도 늦기 전에 정말 정신 차려 대륙의 힘들 사이에게 정말 현명한 판단을 잘했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 걱정되는 거죠. 지금 중국은 전기차 이 보급률이나 전기차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에 비하면 엄청 더디니까 이거를 아마도 이 경위님도 걱정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쩔 수 없죠. 이 격차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상해랑 항생 지수도 같이 폭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엔비디아가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이거 다시 또 AI 버블 아닌가, 딥시크발 AI 버블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거 조금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고점은 뭐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도 감히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에서는 좀 조심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랑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각자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런 폭락 여파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도 2.72%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야 우리가 10,000원대 언제 넘어가나 이렇게 했는데 10,000원을 넘어가서 잘 버텨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차트도 뭐 아직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단기 조정 아닐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단기 조정이라고 보고 다시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테크가 오늘 많이 빠졌죠. 이 미국의 기술주 빠지는 거 보고 중국도 기술주가 대거 많이 빠졌는데요. 항생테크가 4.92%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마다 저는 줍줍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래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마다 저는 매수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 증시 하락률로 보면은요. 나스닥이 뭐 2.78%, S&P 500이 1.59%, 코스피가 3.39%. 야, 한국 주식이 진짜 나락을 많이 갔네요. 그리고 코스닥이 3.49%, 그다음에 중국이 1.98, 그다음에 항생이 3.28%, 일본이 2.8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이 이 변동성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걸 여기도 또 느낄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관세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뭐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를 한다고 했고 중국에 관해서 관세를 발효한 게 좀 컸죠. 중국에 또 뭐 10% 추가 관세를 발휘하고요. 그다음에 3월 4일 날 이 마약 문제 개선이 없으면은 3월 4 일에 10+10 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의 이 관세가 미국을 살릴 수 있는 키인지는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저는 좀 그게 좀 의심이 돼요. 중국을 이렇게 관세로 놀려봤자 피해 보는 거는 미국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 중국은 그냥 다른 데에 팔면 되거든요. 중국이 뭐 굳이 미국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충분히 뭐 다른 데 시장을 개척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은요. 중국을 대체할 이런 제조업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샤오미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샤오미를 뭐 "대륙의 실수다." 뭐 이렇게 약간 중국을 비꼬듯이 해서 무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륙의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륙의 실력이다. 실력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를 봐도 1년 지금 주가 이 수익률을 보면은요. 샤오미가요 296% 올랐고요. 테슬라가 39% 올랐어요. 테슬라보다 월등히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보면은요. 요즘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 좀 하락하면서 제가 테슬라 이거 $200 밑에 오면은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했는데요. 매수 기회를 또 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변동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내려온다고 하면은요. 제가 바닥 잡을 때 그때 언제 매수할지 한번 이거는 그냥 멤버십에 올려야겠습니다. 제가 테슬라 언제 매수했다 이런 거는 멤버십에 그냥 영상 멤버십 분들 뭐 해 드릴 게 없어서 그래도 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냥 테슬라는 그냥 언제 저는 '이쯤에 들어가 보겠다.' 그렇게 그냥 영상을 한번 테슬라 분석 영상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아직은 지금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매수 자리가 오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곧 매수 자리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샤오미 얘기를 좀 해 봐야죠. 샤오미가 어제요. 이 SU7 울트라라고 해서 1 억이 넘는 차량을 이 스포츠카인데요. 이걸 공개를 했는데 10분 만에 무려 6,900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근데 그냥 쭉 보시면은 제로 100 이요 1.98 초래요. 그리고 제로 200이 5.86 초. 최고 속도는 350 킬로. 그래서 니른브루크링이 뭐 81 이게 버전이 니른브루크링 버전이 이 가격이라고 나와 있고요. 2 시간 만에 1만 대를 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메스트로 S800이나 포르쉐 타이칸 터보가 이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이걸 누가 사겠어요. 야 나와 있네. 그래서 샤오미께 제일 좋다. 이 메이스트로 S800보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보다 샤오미가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얘네들은 진짜 아예 대놓고 비교를 해 버려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 시간 만에 지금 보시면은 10,000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SU7 울트라 이 버전이 529,000 위안이니까 한 530,000 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2를 곱하시면 돼요. 요즘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2를 곱하시면 1억 한 얼마예요 이게 1억 4천 이라고 해야 되나? 1억 뭐 4천 5천 되죠? 이렇게 보시면 2를 곱하면은 그러니까 와 이거 싼 가격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싼 차를 2 시간에 10,000 대나 팔았다는 거는 여기 진짜 내수 시장에 엄청난 내수 시장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전기차 인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다 이렇게 구매를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 지금 모터 회전 속도도 지금 1548 마력, 1548 마력이라고 합니다. 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참 무섭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제로 400 까지는 9.23 초로 가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모델은 620 킬로 주행 거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은 뭐 제동 거리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충전 최대 5.2C 충전 속도를 발휘를 하고 11분 만에 10% 에서 80% 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대단하죠. 샤오미 SU7 울트라 그다음에 스피드 세트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SU7 울트라 또 리미티드 에디션은 더 비싸네요. 야 이거는 거의 2억 가까이 되겠구나. 대박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와 이 가격 스피드 세트를 뭐 이렇게 또 업데이트하는 게 있나 봅니다. 스피드 세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쇼버나 아니면은 카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어 뭐 이런 고성능 브레이크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하면은요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뭐 차이를 또 둔 것 같은데요. 솔직히 SU7 울트라는 돈 많은 사람이 진짜 스포츠카를 즐기기 위해서 사는 전기차이지 대중형 전기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팔렸다는 게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전체 판매량을 보면은요. 샤오미 SU7 있잖아요. 작년에 출시됐잖아요. 출시된 지 9 개월 만에 누적 주문량이 248,000 대를 돌파를 하고요. 누적 인도량 있잖아요. 인도량이 135,000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SU7 이 판매량이 출시 이후에 테슬라 모델 3랑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는 모델 3의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모델 3 라이벌로 나왔는데 이제는 모델 3 판매량을 넘어섰다. 그다음에 충전 네트워크도 365 개의 도시를 망라하는 102만 개의 공공 충전 시설에 접속 가능하며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에선 88.1% 적용 범위를 달성을 했다. 야, 대박이죠. 그다음에 SU7 울트라 이렇게 가격 컬러가 나왔는데 오브시디언 블랙, 그다음에 펄 화이트, 스페이스 실버, 페릭 그린, 라이트닝 옐로우 뭐 이렇게 5가지 색상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샤오미가 이날 같이 출시한 게 샤오미 15 울트라를 출시를 했는데요. 야, 이 25년 R&D에만 30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22년 대비 2배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AI 관련 계정이었다. 그리고 SU7은 24년 이렇게 쭉 해서 이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5 울트라 업그레이드된 통신 기능, 이게 뭐냐면 이제 위성 통신이 가능하다. 베이두랑 티엔통 이 위성 통신이 포함이 된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초음파 센서 있고 냉각 기술이 탑재가 되고, 샤오미는 1 월에 중국에서 16.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화웨이에 이어 2 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I 투자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딥시크 NQ1 새로운 오픈 소스 모델 덕분에 강력한 젠 AI가 중국 OEM에 널리 제공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완전히 탐색하기 위해 OEM과 긴밀하게 통합하려면 여전히 상당한 R&D 및 앱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엄청나게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는 중국이 조금 값이 나가는 샤오미나 하웨이 폰들은 이제 위성 통신이 되나 봅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위성이 된다. 위성 통신까지 되는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의 지금 세 번째 모델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모델이 뭐냐면요, 주행 연장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주행 연장형 자동차는 26년에 나오고요. 25년에는 샤오미 YU7이라고 해서 이 SUV 모델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도 지금 이미 개발이 되고 지금 자동차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샤오미의 세 번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6년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주행 연장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 연장형 하이브리드도 나온다는데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샤오미의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샤오미가 애플도 하지 못한, 삼성, LG도 만들지 못한 전자 기업이 전기차를 만드는 거 보고, 와, 이제는 중국은 이미 이런 전기차 이 생산 있잖아요. 설계를 해 주면은 이런 파운드리라고 하죠. 이 반도체처럼 파운드리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나 보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이런 설계만 제대로 해 준다고 하면요, 만들어 주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샤오미 같은, 그리고 하웨이 기업들이 합작을 통해서 이런 전기차를 내놓을 수가 있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삼성, LG도 이걸 보고 같이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아디가 아이다스 제공 범위를 전체 모델 라인업으로 확장에 따라 IC 센서 생산을 위한 공급망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저우와 샤오싱 공장의 채용을 늘리고, 샤오식은 전체 2,000개 중에 1,000개의 카메라 모듈을 제작할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양저우에는 또한 각종 마이크로 전자 칩 생산 분야에서 300개의 채용 공고가 이렇게 나왔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지금 양주 비아디 반도체랑 샤오싱 비아디 반도체 유한 회사가 지금 계속 뽑고 있다고 하면 오퍼레이터를 계속 뽑고 있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리오토는 이 25년부터 출시되는 차에는 라이더를 달아서 이 자율주행 버전으로 이제 전체 다 출시하려고 예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리오토가 이렇게 계속 리오토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이제 중국에서 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받고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전기차에 그냥 들어가는 기본 옵션처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도 결국에 혁신이죠.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가격이 싸지고, 싸지다 보니까 전체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이게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라이더 가격도 예전에는 진짜 엄청나게 비쌌고, 라이더 가격이 비싸니까 테슬라는 라이더를 버리고 비전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더 가격이 비쌌는데 이제는 라이더가 점점 싸지면서 이제
다른 업체들도 라이더를 선뜻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테슬라도 나중에는 자율주행의 라이더를 다시 또 쓰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그러니까 안 써도 뭐 무방한데 아니 굳이 더 쓰면은 더 좋은 거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라이더가 저는 아마 테슬라에서도 있으면 좋으니까 따진다고 하면은 다시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중국에 지금 24년 경영 트럭 수출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전년 대비 41.5% 증가로 중국 경영 트럭 최고의 수출 대상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칠레는 전년 대비 25.9% 성장으로 2 위, 그다음에 러시아와 호주는 각각 3 위, 4 위를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8.9, 29.3% 감소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우루과이, 페루, 에콰도르, 가나 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샤오펑의 X9이 첫 번째 300대 배치가 전 세계로 배송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지금 300 대는 태국에 있잖아요. 운송되어 배달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태국에 일단은 먼저 배송이 되고 있는데요. 샤오펑이 지금 태국이 이제는 거의 뭐 중국의 거의 이제 앞마당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태국의 전기차 시장은 거의 중국이 휩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샤오펑까지도 비싼 모델을 내놔서 이 다목적 차량 MPV거든요. 이것도 비싼 모델인데 가장 비싼 모델을 국제 시장에 출시를 해서 이제는 뭐라 하죠? 마진을 높이는데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이거를 사줄 정도로 이 뭐라고 해야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을까? 하지만 뭐 300대 정도는 그만큼 부자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태국에 계속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비싼 모델은 안 될 텐데 일단은 뭐 이 샤오펑 회장의 이런 자신감을 보면서 뭔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뭐 샤오펑에는 이제는 역시나 이 테슬라를 따라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체 이런 튜링 칩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를 자기가 설계를 해서 넣는다고 합니다. 넣어서 이 자율주행 기능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뭐 한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샤오펑도 나름 이 전기차를 괜찮게 만들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봤을 때 참 앞으로 이런 선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샤오펑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선전을 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2월 20일 날 비아디는 인도에서 OGL이라는 회사에 전기버스 세시 2,325 대에 대한 주문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1월 31일 현재 기아디 전기버스 세시를 장착한 총 2,330 대의 버스가 인도의 35개 도시에서 운행 중이며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아디 버스가 뭐다, 중국산이다, 뭐 욕하는 바보들이 많아요. 이 보면은 비아디 버스가 전 세계 메인이라니까요. 전 세계에 다 수출이 되고 한국보다 잘 만들어요. 제발 모르면은 아는 체를 하지 말든가. 예? 알면은 제대로 알든가. 좀 이런 거 보면서 중국산이 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기버스는요. 중국이 거의 다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엔 테슬라도 없고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중국 전기버스 아니면은 만드는 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 버스가 비아디가 특히나 이 전기버스는 다 먹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ATL 얘기를 좀 해 드려야겠네요. CATL이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배터리 사용량이 223 기가와트시에 도달하여 시장 점유율 43.3%로 1 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렇게 1 위를 확보한 게. 지금 보시면 CATL이 1 위, 그다음 비아디가 28.3%로 2 위, 그다음에 CALB, 그다음 고션 하이테크, 그다음에 선하다전자, S볼트, 젠에너지, 이브에너지, 9 위에 LG가 있네요. 와 LG가 9 위까지 있는 거 보면 'LG도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CATL 성과를 보면은요. 24년 CATL은 삼원계 리튬 및 LF 배터리 사용은 각각 61%와 39%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삼원계 리튬 사용은 전체 시장의 70.2%를 차지하여 CATL의 지배적인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한편 LFP 사용은 전체 시장의 27.1%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삼원계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함원기를 많이 쓰는데요. LFP도 이렇게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별로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ER, EV 그다음에 순수 전기 뭐 이런 거에서 LFP가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NCM 배터리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 CATL의 배터리 사용량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판매량을 보면은요. 지금 ER, EV 하이브리드 포함 판매량을 보니까 히아디가 1 등을 했고 그다음에 리오토가 2 위,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하웨이 아이토, 그다음 덴자, henk, 체리 이런 순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 1월 등록량을 보면은요. 히아디가 뭐 62,000 대로 1 위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33,000 대로 2 위, 그다음에 샤오펑이 32,000 대. 야 샤오펑이 3 위까지 올라온 게 진짜 고무적이거든요. 샤오펑은 진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링 그리고 5 위가 지리, 6 위가 샤오미. 이거 보셨죠? 3 위가 샤오펑, 그다음에 샤오미, 그다음에 아이온, 그다음에 니포모터스, 지커, 럭시드 이거 하웨이 거든요. 그다음에 체리, 그다음에 니오랑 옴보. 니오랑 옴보가 니오가 왜 잘 안 좋냐면 판매량이 지금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옴보라는 모델도 가격도 애매하게 나오고 아예 싸게 나올 거면 싸게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애매하게 나와서 진짜 니오가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모델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 교체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술이 굳이 막 엄청나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니오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좀 잘 참고하세요. 니오가 잘 안 오르는 이유가 이런 판매량 부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쪼금 위치된 게 가격대가 너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싸긴 한데 비싼다고 해서 엄청 뭐 매력적인 뭐 자율주행을 갖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배터리 교체가 그렇게 요즘 뭐 충전도 빨리 나오는데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니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쪼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포모터스는 이거 보세요. 지금 중국은 1억 넘는 차량, 3억 넘는 차량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는 엄청나게 싼 차량 1,000만 원대 차량도 그냥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중국에 이게 저력이지 않을까.' 1,000만 원대 차량 전기차도 이렇게 뽑아내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1,000만 원대 전기차를 내놓는데 그것마저도 뭐 가격이 싸서 그렇지 '타고 다닐 만하다.' 이게 참 무섭다는 거죠. 그다음에 히아디는 팡청바오 5 시리즈가 스마트 버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자율주행 버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히아디의 하체, 신의 눈 이 C 버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위의 솔루션이 탑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나 봅니다. 야 이거 보면서 여기는 뭐 스마트 주행에서도 하위 거를 또 쓰게 해 주는구나. 참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협력이 잘 되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비아디랑 지금 하웨이랑도 약간 경쟁 체제인데도 이런 식으로 또 협업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리오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오토가 스마트 드라이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신모델에 모든 신모델에 라이다를 장착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오토는 올해 모든 신모델에 라이더를 사용하여 스마트 드라이빙 솔루션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왜 로봇 공학 분야에서 엄청나게 앞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거는 역시 인재가 있어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논문도 가장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뭐 교육과 과학 기술에 투자를 하면은 결국 선두를 차지하게 된다. 이 AI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 차세대 이런 기술에서도 그렇고 이 중국 인력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봤을 때 '앞으로 미래도 중국에서 이렇게 더 많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월 달에 이 지금 승용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지금 모델 Y가 지금 뭐 보시면은 하위를 하고 있고 샤오미 SU7이 6 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위에는 다 내연기관이거든요. 내연기관 아래 모델 Y가 1 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샤오미가 2 위를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내연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연기관들이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다시 또 지금 찾아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딥시크 얘기를 좀 더 해 드릴게요. 자
"중국의 AI 혁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거 보시면은 미국이 칩을 금지하고 규제를 놓고 논쟁하는 동안 딥시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AI를 오픈 소스화하고 텐센트와 바이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한이 아닌 구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미래를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픈 소스화를 해서 얘네들은 전체 다 이용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미국과 다르게 점점 무섭다. 그래서 실례로 이 희귀 질병도 AI 모델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병원에 이것도 구현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I로 이런 뭐 희귀 암세포를 연구를 하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모델까지 만들어 낸다고 하니까 참 무섭습니다. 자, 딥시크가 안 쓰이는 모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 곳에 다 쓰인다. 이 전기가 통하는 이런 전자 제품에는 모든 데 딥시크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예전에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스카이넷이 아닐까. 나중에는 딥시크가 반란을 해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까지 또 해 봅니다. 딥시크가 그만큼 위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소셜 미디어 사람들은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아무도 중국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호주,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도 비아디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호주,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을 따라잡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전적으로 말해 줍니다. 참 무섭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시속 450km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속도의 고속 열차 CR450을 이제는 완전히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시범 운행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또 공개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시속 600 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이 목표다. 고속 운송." 야, 이 진짜 이 고속 열차가 어마어마하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그 영상도 많이 보셨는데요. 그거 한 번씩 영상 다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프리 삭스 교수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 박사,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적이 아닙니다. 중국은 단지 성공 사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경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미국은 단순히 그냥 적이라고 해서 중국을 계속 그러다가 다른 거를 조금 역습을 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중국이 가장 외환 보유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일본, 스위스, 러시아, 인도가 있을 텐데 중국이 가장 많이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알리바바 모델도 지금 계속 딥시크나 이런 걸로 AI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인적 자본 풀이 알리바바는 거대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이트센스까지 있고, 그래서 이 알리바바 알리 클라우드가 전 세계로 또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태국에 지금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멕시코에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 5 년간 해외에서 20 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자카르타, 두바이, 한국, 멕시코 다 데이터 센터가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요, 점점 더 이제 AI 뭐 글로벌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참 무서워지고 있다. 알리바바도 점점 무서워지는 기업이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노팩은 최근 비아디 선전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빠른 충전소 구축, 그다음에 비아디 판매 및 판매 후 마케팅, 자동차 소재 등에 협력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아디의 킨 에너지 첫 번째 차 배치가 인도에서 지금 첫 번째 이달 말 인도를 위해서 파키스탄에 도착을 했다고 하면서, 파키스탄에는 충전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아디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도 이제는 비아디 전기차가 또 들어간다. 비아디가 이제는 전기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대박입니다. 3월 2일 날이요. 저고도 경제 드론 막 요즘 핫하고, 드론 DJI가 거의 드론 중에 1 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3월 2일 날 비아디가요, 이제는 드론까지 드론을
경락고에 태운 드론 모델을 선보이면서 드론 자율주행 시스템 발표회도 한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죠. 이제는 전기차에 드론을 달고 다니면서 주변 지형을 관찰을 하고 자율주행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비아디 이런 남자들이 꿈꾸는 이런 장난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실현시켜 준다.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선박이 이제 주행 연장형으로 또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선박이 이제는 나온다고 해요, 조선소에서. 지금 보니까요. 올해 전국적으로 많은 주문을 받은 벌크선 화물선 중에 6 척이 수찬성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의 항속 거리는 현재 2,600 킬로미터이다. 그래서 CATL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여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 야, 이제는 주행 연장형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폭탄선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V10 10세대 3D 낸드, 그러니까 낸드 제품에 420단, 430단 낸드 제품에 YMTC 하이브리드 본딩 특허를 임대를 했다고 하면서 이게 이런, 그러니까 중국 특허를 삼성에서 갖다 쓴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삼성은 지금 YMTC 특허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의 기사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V10 낸드부터 중국의 YMTC 특허를 쓴다. 그래서 기술 공정상 특허 회피가 어려워서 도입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10세대부터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특허를 중국의 낸드 업체인 YMTC로부터 대여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차세대 낸드 개발에 핵심 난제를 풀었지만 이 수율 안정성 때문에 타사 특허 도입에 따른 수율 안정성을 그다음에 이런 걸로 얻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술이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것인가 이거를 또 의심하게 되네요. 참 무섭다. 이런 거 봤을 때 중국이 진짜 거의 다 따라온 거 아닌가. 우리 자율주행 기술도,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 반도체 기술도 거의 다 따라온 거 아닌가.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의 이런 기술들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댓글을 읽어 드리는 것처럼 참 착잡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투자해서 수익을 냅시다. 자, 차이나 전기차 꾸준히 투자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돈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